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집권 3년차를 맞이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0일,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이죠. 신년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3년차 국정운영 방향도 제시하고 기자들과 허심탄회한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인데요. 신년 기자회견 전에 청와대 2기 개편이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야당 중진 의원이시죠. 바른미래당의 박주선 전 대표를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 맞이했습니다. 이번 주에 기자회견도 열고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여러 가지 발표가 있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 중진 의원으로서 주문하고 싶으신 바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지금 문재인 정권 출범 2년이 지금 다 돼가고 금년이 3년차 들어서는데, 네네. 원래 취임사에서 또는 대선 공약으로 약속했던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해보면 성과가 거의 없습니다.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로부터 불만이 터져 나오고,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청와대의 그 공직기관 확립과 관련된 그동안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또 네네. 적폐를 청산한다고 하면서도 새로운 적폐가 쌓이는 등 여러 가지 지금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데 분위기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개각, 비서실 개편, 또 더 나아가서 개각까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제가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께서 취임사를 하시면서 비록 나를 지지하지 않았더라도 유능한 사람이라면 참고 처를 해서라도 등용을 시키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전부 코드 인사, 소위 말하는 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로서만 메우려고 하면 역시 인재 발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엔 좀 더 폭넓은 인재 등용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의원님 그럼 말씀하신 김에요. 청와대 비서진 개편 관련해서 이미 비서실장 하마평에 오르는 노영민 주중대사 같은 경우에 이번 캠코더 인사 조금 전에 언급하신 부분하고 연관돼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그분이 훌륭한 분이고 중진 의원도 지내신 분이긴 합니다만, 대통령의 말씀 또는 지침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직언을 좀 하고, 그러니까 새로운 방향에서 관점을 달리하는 소신도 좀 밝히고 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대통령이 생각하는 대로만 쫄아나니 가게 되면 그게 어떻게 지금 현재의 비서실 체계하고 뭐가 다를 것이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나 개인의 역량을 가지고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린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좀 여기서 이 정도는 줄이겠습니다. 예. 그럼 더 이상 이 문제는 좀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새해부터 정치권이 연일 폭로 전국으로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기재부 퇴직공무원 폭로가 여러 가지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공익제보냐, 근거 없는 주장이냐,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지금 부패방지법을 보게 되면 공익제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폭로 내용이 굉장히 개연성이 있고 특정한 인물의 구체적인 언행을 지금 적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부 내에서의 벌어지는 정책 조율 과정에서의 그 공정한 절차라고 그럴까요? 또 더 나아가서는 의도가 그게 좀 국민을 위한 선이냐 악이냐 하는 측면에서 반드시 규명을 해야 될 문제인데, 이렇게 되면 적폐를 청산하는 문재인 정권에서의 또 다른 적폐로 이어지는 그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먼저 자발적이고 선제적으로 빨리 진상을 규명하자고 정부나 여당에서 해야 될 텐데, 이 정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이라든지 문제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당연히 다루고, 또 그리고 진실을 규명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국회의 책무인데, 여당이 국회 운영이 기재의 소집 자체를 거부를 하고 있는 모습은 정말로 이 정권이 속내가 외부와 너무 다르다 하는 것을 좀 보면서 조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 내지
분노를 아마 느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건 뭐 기재위 소집 관련한 언급을 지금 해주셨는데 민주당이 시간 낭비다 뭐 이런 그 명분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1야당인 한국당 문제 그리고 집권 여당의 문제 이 부분을 둘러싸고 그 제1야당과 집권 여당의 태도와 관련해서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아니 조사를 해보지도 않고 시간 낭비다, 정치 공세다 이렇게 하는 여당의 태도도 이해할 수 없고 네네. 그렇다고 한국당에서 진상조사를 구성해가지고 활동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만 이 시점에서 진상조사를 제대로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의 선제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그것도 사실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급선무다, 예. 우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진상조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한국당의, 민주당의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전 사무관과 관련된 페이스북의 글을 통해서 이 사태의 본질은 개인이 돈이 필요해서 그랬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말이 전도됐다고 보십니까? 대단히 본말이 전도됐죠. 왜 진상을 규명도 하지 않으면서 이 폭로자에 대해서 이렇게 인격 살인을 하는 그야말로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없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이 이렇게 저속한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부끄럽다고 생각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장난할 것이 아니라 의혹이 제기됐으면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는 조치가 우선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네네. 여기서 주저할 일이 아니고 진상조사를 하고 이게 만일 사실이 아니고 공익적 목적도 아니고 개인의 소영웅주의 내지는 공명심에서 일어난 일이 했다 한다면 고발 조치가 돼 있으니까 검찰 수사로 밝히면 될 일입니다. 네네. 의원께서 몸담고 있었던 분야에 대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검찰 개혁 관련해서요. 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개혁과 관련된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공수처 제정하고 수사권 조정, 행정부와 여당이 협력해서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 여러분 도와달라. 이런 요지의 얘기입니다. 검찰 개혁 필요성에 대한 입장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요? 아주 공감합니다. 네네. 그동안에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많이 받아왔고 집권 세력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또 힘이 없는 전 정권 세력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검찰권 행사를 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검찰을 그대로 존속을 시키려고 한다면 이 검찰은 내부 개혁 조치가 먼저 돼야지. 네네. 지금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만든다고 그래서 검찰이 고쳐진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예. 또 오히려 두 기관 간의 경쟁 내지는 성과에 집착을 하다 보면 결국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 하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선 검찰 개혁이 맞는데 검찰 개혁의 방안으로서 공수처 주장을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수사권 조정 문제는 지금 과도한 수사권의 집중이 돼 있으면서 제대로 수사 지휘권을 행사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과감하니 개혁 차원에서 그다음에 수사의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이야기가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당내 문제 관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바른미래당 탈당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기사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최근 탈당계 제출한 박종진 물론 그 언론계 인사이기도 했습니다만 이런 표현했습니다. 이혼 앞두고 각방 쓰는 부부 사이다. 통합 실험이 끝났다. 실제 당내 상황이 어떤지요? 네, 너무 과도한 표현이고요. 네네. 바른정당과 국민당이 합당을 해서 바른미래당이 출범이 됐는데 그 목표는 지금 보수 이념의 대립이 극한상에 도달해 돼 있고 이념의 벽이 너무 두꺼워서 또 높아서 보수 진보 싸움이 결국은 정권 탈취 싸움으로 돼가지고 마치 탁구공 진보 보수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누가 이기느냐 하는 그런 개념이 돼서 이건 한국 정치 발전이나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 합리적인 진보와 개혁적 보수를 아우르는 중도 실용정당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영원한 갈등도 수습하고 국민 통합도 이루고 보수의 싸움, 진보 싸움에서 국민이 피해를 좀 줄여주자 하는 측면에서 만드는 정당인데 이것을 지금 원래 출범할 당시의 목표에 동의를 하고 적극적으로 나섰던 분들이 몇몇이 좀 탈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인의 국민과의 약속, 본인의 정치적 가치와 정신을 관철해보려는 노력을 하기는커녕
먼저 지지율이 좀 낮은 상황이라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본인의 정치적인 이해 득실만을 생각하고서 탈당을 한다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도 비난을 받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좀 비겁한 행동 아닐까요? 바른정당 출신들이 한국당으로 그리고 국민의당 출신들이 민주당으로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겁한 행동이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시는 것이죠? 아니 그렇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그렇게 헌시작처럼 벌여도 되는 것인지. 네네. 그리고 지금 국민의당은 민주당을 대안의 정당으로 해서 출범을 시켰던 정당이고 네네. 오히려 국민이 소선거구제의 병폐 때문에 그러긴 합니다만 정당 투표에서는 오히려 1.2%를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보다도 20대 국회에 더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민주당으로 가겠다고 한 분들은 민주당은 앞으로 정권을 담당할 능력도 없고 한국 정치 개혁의 걸림돌이다. 그래서 대한정당을 만들겠다고 참여를 했고 네네. 그 주장에 국민이 동의를 하고 지지돼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는데 이제 와서는 민주당으로 가겠다는 그 명분이 뭔지 본인이 그럼 그동안의 주장은 정말로 잘못된 것인지 국민과의 약속은 어떻게 이렇게 헌시작처럼 벌여도 되는 것인지를 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민주당 입당 행렬과 관련해서는 사실 무소속 의원들도 뭐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손금주 이용호 의원이 민주당 입당 신청을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마찬가지죠. 그분도 국민의당에서 민주당은 안 되고 국민의당이 이 정치를 주도해 나가야 된다 하고 주장했고 네네. 그렇게 유권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서 당선됐던 분들이 네네. 이제는 민주당으로 가야만이 된다고 하고 민주당 입당 신청을 하는 것은 본인의 국민계 약속, 본인의 정치적 소신과 신념, 가치를 이렇게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랬을 때 또 민주당에서는 인위적으로 의원 숫자를 늘리는 것이 부패 정치다 해가지고 지금 반발하는 내부 목소리를 들리고 그러는데 나는 그 무소속 의원이긴 하지만 네네.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하는 것은 본인의 태생적인 그 지위와 생각을 해볼 때 적절치 않다고 저는 봅니다. 예. 위원님, 그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된 이슈가 지난 연말을 참 국회를 뜨겁게 달군 이슈 가운데 하나였는데 연초에 잠시 좀 주춤하는 것 같습니다. 손학규 대표가 푸드트럭까지 타고 연동형 비례제 순회 홍보까지 하고 계시는데요. 앞으로 선거제도 이 개혁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정개특위에서 그 3당이 합의한 대로 1월달 안에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의 개선 문제, 그다음에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농복합제, 중대선거구제 넣어놓고 네네. 논의를 하기로 지금 합의를 해가지고 8일, 10일 계속해서 매 나갈 것으로 이렇게 정개특위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국회 내에서 이런 논의를 하게 되면 지지부진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 밖에 아주 공정한 분들로 네네. 국민의 대표자들이 국가의 100년 대계를 위한 정치 계획이라는 측면에서 그분들로 하여금 정치 계획의 안을 만들고 네네. 그다음에 정치권에서는 이걸 동의를 하고 그런 수를 받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나온 결과를 국회가 따르면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바른미래당의 박주선 전 대표였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요. 청와대 인적쇄신 문제 김광웅 교수 인터뷰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